예, 반갑습니다. 러시어킴님, 다운님, 행복이님, 극티 트레이더님, 홍용표님, 구름이님, 희붐님, 미라클 베이커님, 김대드님, 요이요이님, K님, 인생시차님, 반갑습니다. 예, 다들 반갑고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한국경제랑 제 개인 유튜브 동시 송출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음, 이게 참, 그러네. 시장 얘기할게요. 예, 할 말은 많은데 시장 얘기하겠습니다. 아, 예. 자, 일단 시장 얘기합시다. 일단 지금 한 10여 분, 20여 분 전부터 지수가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은 어느덧 하락폭이 벌써 1% 포인트 내려왔고요. 거래소도 음전이 됐고 선물만 아주 소폭 플러스 중에 있습니다. 간밤에 이제 이슈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보면 일단 유가의 급등이 있었어요. 유가의 급등은 전쟁 장기화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그 장기 봉쇄 우려 요걸로 이제 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마이크 엄청 작게 들려요. 근데 제가 그 예. 예전에 그 마이크 소리가 너무 크다는 얘기가 많아서 제가 약간 줄여놓고 방송을 보통 합니다. 회원 방송도 그렇고 아마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싶고. 자,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제 유가가 급등을 했고요. 우리 여기서 이제 생각할 포인트가 되게 많은데, 그리고 어제 FMC가 있었습니다. 파워레이 인터뷰가 쭉 있었어요. 요건 제가 잠시 후에 잠깐 이야기 드릴게요. 그리고 인터뷰를 참 길게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주요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있었고 요 주요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일단 다 잘 나왔습니다. 다 잘 나왔는데 이제 향후 캐파라든지 혹은 전망 이런 거에 따라 주가는 조금씩 갈리는 정도, 다 올라간다라기보다도 그냥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주에 개인적으로는 FMC보다는 테크 기업들 실적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어요. 아, 그리고 하나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었죠. 트럼프의 인텔 샷아웃이 있었습니다. 예, 트럼프의 인텔 샷아웃이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참 그 뭐냐 답답한 게 왜 저만 나오면 자꾸 바이오 진짜 답답해 죽겠네. 왜 저만 나오면 자꾸 바이오 얘기만 항상 나오는 거죠? 대체? 아유. 자, 그 위클리 만기 옵션. 근데 이제 위클리 만기 옵션까지 우리가 고려를 하기 시작을 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어요. 위클리 만기까지 고려를 한다면 그거까지 고려를 하기에는 너무 한도 끝도 없고. 자, 시장 잠깐 보도록 할게요. 저 바이오 아저씨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래요. 여러분 바이오가 안 가니까 코스닥 또 빠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운명 공동체예요. 바이오가 안 가면 코스닥은 갈 수가 없어요. 또 빠지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바이오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강한지 체크하라고 자꾸 하고 있잖아요. 바이오 뭐가 강한지. 아직 5월 안 됐어요. 저는 5월 달에 바이오가 올 거라고 봐요. 이제 지금 어떤 분이 이렇게 채팅을 치셨어요. 뭐냐면 코스닥 강세장은 오긴 오는가, 바이오 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보면 답이 없어 보이죠. 이거 저거를 다른 걸로 치환해서 이야기하면, 시장으로 얘기를 하면 3월달 불과 한 달 전에 그렇지 않았어요? 지수가 이거, 야 지수 이거 답이 있나? 우리나라 이거 저점 깨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았나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엔 그래요. 이제 올라가면 여기저기서 얘기를 할 겁니다. 다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올라가면 좋아 보이는 거고, 방송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뭐 하는 거죠. 심지어 아니 여러분, 이게 누가 보면 제가 바이오 위주로 지금 매매를 하는 줄 착각하겠어. 전 최근에 바이오를 거의 매매를 안 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저 역시도 매매를 안 하고 있는데, 왜 저만 나오면 자꾸 바이오만 물어봐요. 저 딴 거 매매하고 있어요 지금. 왜 저만 나오면 바이오만 물어봅니까? 바이오는 저는 5월에 갈 거라고 보는 건데, 지금은 아직은 준비 단계,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프로티나는 또 왜 미쳤어요? 뭐 3% 빠져서 미친 거예요? 이게 뭘 미쳐요 또. 바이오는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시작도 못한 거 가지고 자꾸 너무. 자,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예요. 바이오가 안 좋으면 지수 못 가요. 그거는 뭐 팩트입니다. 바이오가 안 좋으면 지수는 갈 수가 없죠. 자, 저는 어제 수소를 샀어요 여러분. 무슨 바이오야 지금. 저 수소 샀습니다. 수소. 어제 회원가입을 제가 이제 어제 문자 종목을 오전에 3명 전기 하려다가 못하고, G2파워 하려다가 못하고, 아이씨 딴 거 해야겠다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소를 했어요. 수소를 했고, 그게 NXT에서 엄청 올랐습니다. 그럼 무슨 종목인지 아시겠네. 저도 거의 요즘 바이오 매매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참. 어제 오후에 두 분인가 가입했거든요. 그분들은 그 종목을 받았을 겁니다. 네, 두 분인가 어제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사자마자 이제 급등을 한번 드셨겠네. 자, 지금요, 이제 주요 섹터들이 쭉 있잖아요. 아, 에코 소리가 났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아까 한두 분이 뭘 누르셨는데 에코 소리가 났어요? 에코를 누른 게, 잠깐만요. 에코가. 자, 여러분. 지금 에코를 제가 조금 만졌는데, 어때요? 에코 소리가 더 큽니까? 작습니까? 큰가요? 작은가요? 로봇도 밀렸어요. 맞아요. 지금 지수가 너무 많이 빠지면 뭐 별 수가 없어요. 지수가 너무 빠지면 별 수가 없어요. 소리 잘 들리세요?
에코를 내가 아예 꺼놨던 것 같은데 지금 오히려 에코가 커요. 지금 울려요. 에코 끌게요. 여러분 근데 지금 에코를 아예 껐어요. 지금 마이너스로 돌렸거든요. 이렇게 아니 마이너스 뭐 에코가 뭐 이상하다길래 반대로 조금 돌려본 건데 지금 마이너스로 돼 있어요. 더는 안 빠져요. 에코 바꿨어요. 네. 바꿨습니다. 에코 아예 껐어요. 네. 원래 꺼졌었어요. 원래 꺼놓고 이런 방송을 하는데 에코가 이상하다길래 한번 반대로 돌려본 겁니다. 예, 잠깐 해본 거예요. 에코를 껐고요. 오케이. 자, 그래요. 예, 그 이야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어제 얘를 샀습니다. 미코를 샀어요. 미코. 미코를 어제 과감하게 제 딴엔 과감하게 산 거거든요. 야, 얘는 이렇게 자꾸 밑꼬리 달고 여기까지 안 줄 것 같고, 야 11선을 어떻게 해서든 사수하려는 이 몸부림이 마음에 들어서 어제 오후에 샀죠. 그리고 NXT에서 급등을 하더라고요. 자, NXT에서 이렇게 급등을 했죠. 25,600원까지 갔는데 어제 21,000원대에 산 거거든요. 절반만 차익하고 좀 보고 있는데 이 회사 되게 좋은 회사예요. 미코라는 회사는 뭔가 근데 주가가 사실은 더 갔어도 괜찮은 회사인데 최근에 올라오긴 했지만 과거에도 회사는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합병 이슈가 있었고 오늘 공교롭게 요 미코랑 그 나우로보틱스인가요? 요 나우로보틱스도 같은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예전에 한양로보틱스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요 한양로보틱스를 흡수합병한다라는 뭐 모멘텀으로 NXT의 급등이 나왔고 미코는 미코 자회사 중에 미코 하이테크라고 있는데 걔 흡수합병한다고 해서 이제 시간에 급등이 나온 거죠. 업종은 다르지만 비슷한 이슈였어요. 다른 거고 얘는 이제 조금 추이 봐가면서 매매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막 위로 쏠 때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얘 미코인데 고점이 여기죠. 꼬리가 여기고 몸통이 여기잖아요. 근데 아침부터 거기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돌파가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이건 알 수 없어요. 지나봐야 결과론이라고요. 그래서 일부 익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부 익절을 하면서 보는 거라고. 그래서 뚫을지 안 뚫을지 나는 모르겠으니까 일부 좀 안전마진을 확보해 놓고 추이를 지켜보면 조금 편하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은 계속 내려오네. 지금 보니까 제가 로봇주 얘기 잠깐만 좀 드려볼게요. 종목들이 다 내려와요. 제가 며칠 전에는 로봇주가 한번 움직일 때 환경보다 개인 유튜브 채널에 광고 더 나오는 듯. 환경에서는 제가 얘기를 잘 안 해요. 난 솔직히 좀 놀랬어요. 환경에서 제가 뭐 남의 방송을 잘 안 보니까 그렇게 해도 되나 싶기도 하고 하루 종일 훅이나 읽고 앉아 있고 진짜 이게 뭔가 이게 제가 이제 10시부터 11시 반까지 방송을 하면 80%는 시장 얘기하지 않나요? 저는 8, 90%는 시장 얘기하는 것 같고 나머지 한 10%는 또경락 아저씨가 얽혀있는 그냥 사생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보니까 제가 그냥 딱 생각을 할 땐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90%는 진짜 시장 얘기만 해요. 저는 시장하고 종목 얘기만 하다가 끝나고 한 10%는 술 먹은 그 뒷얘기나 농담 따먹기 좀 하고
보통 그렇게 방송을 마치는 것 같은데 계속 아 근데 방송 대기 타다가 제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사실 아까 꺼놨었는데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튼 개인 유튜브에서는 뭔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개인 유튜브는. 그래서 개인 유튜브에서는 제가 유튜브 광고요. 유튜브 광고가 나오는구나. 그건 제가 설정을 디폴트로 해놔서 그럴 거예요. 광고를 없애든가 해야겠네. 유튜브 광고 얘기하신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요. 이제 로봇 얘기 좀 하겠습니다. 로봇 얘기 한번 할게요. 아까 이 얘기도 좀 하다 말았네. 트럼프가 인텔을 어떻게 샷아웃 했냐면, 트럼프가 이제 트윗이 있잖아요. 트윗에다가, 나 진짜 저 바보지 아니에요. 진짜 왜 그래, 자꾸. 뭘 반버지가 바보지를 이겨. 저 바보지가 아니라니까요. 저 반도체 좋아해요. 왜 그래, 자꾸. 나 이제 바이오 얘기 안 합니다, 자꾸 그러면. 아예 얘기 안 해요. 예? 바이오 얘기 아예 하지 말까요? 여러분, 이게 난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지금 힘든 섹터나 힘든 종목을 얘기를 해주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거든요, 사실. 왜 자꾸 바보지대 나보고. 5월 되지도 않았고, 저 바이오 별로 없어요. 누가 보면 진짜 바이오가 많은 줄 알겠어. 전 바이오가 별로 없다니까요, 생각보다. 저도 아직은 쫄려가지고 바이오를 막 못 사고 있어요. 네, 아직은 쫄려서 바이오보다 다른 거 위주로 매매하고 있어요. 예. 자꾸 얘기를 하려다가 시장 얘기 좀 할게요. 오케이. 트럼프가 이제 인텔 샷아웃을 뭐라고 했냐면, 인텔이 어제 주가도 많이 올랐거든요. 뭐 미국 국민에게 뭐 돈을 많이 벌어준다는 등 이거 지분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인텔이 약간 트럼프 관련주가 지금 돼버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이제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트럼프가 인텔을 좀 밀어주려는 움직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튼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어제 이슈들은 이런 거였고, 파월 인터뷰는 뭐였냐면, 이제 파월의 그 법적 이슈는 지금 거의 끝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원래 파월이 법적 이슈 때문에 좀 지지부진해지면 자기가 그 자리 계속 꿰차고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한번 놀랬었는데, 이번엔 또 뭐라고 했냐면, 파월이 이사로 남아있겠대요.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진짜 케빈 허씨가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잘 이끌어가는지를 보겠다. 그래서 뭐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그러냐 했더니 또 그건 아니고 자기는 관찰자로서 그렇게 있겠다. 뭔가 파월이 그냥 조용히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뭔가 끝에 말년에 이제 계속 조금 꼬장꼬장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여튼 5월달에 무사히 케미너 씨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얘기가 좀 많이 가요. 그리고 이제 그 FMC는 금리 동결을 했는데 그거 있었죠. 그러니까는 그 워딩에 대해서 이거를 수정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워딩은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였어요. 그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의 워딩이 항상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그거를 아예 그냥 철저하게 중립으로 바꿔야 된다는 의견이 세네 분한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일단은 기존에 그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그 워드는 그대로 남겨놓고 어제는 이제 마쳤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관세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데 주는 영향하고 전쟁이 이제 주는 영향 관련돼서인데, 관세 부분은 거의 걱정을 안 하는 느낌으로 발언을 했고요. 이제 전쟁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영향이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 부분이 시간을 두고 해소가 되면 그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통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종전이 되면 돼도 한 3개월 정도는 영향권 하에 있다가 정설입니다. 이게 심지어 전쟁 장기화되면 리스크는 조금 더 커지죠. 그러니까 어제 미시장은 악재와 호재가 좀 왔다 갔다 했어요. 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스닥도 올라가고 유가도 올라가는 기현상이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어제 그 있었던 일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지금 많이 그 고민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이 시황 내에서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FOMC도 있고 실적도 있고 전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지금 특이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딴 게 아니라 유가예요. 왜냐하면 유가가 107불 하나요? 오늘 WTI 기준 신고가였거든요. 이거 한 달 전에 이랬으면 지수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이랬으면? 유가 아까 107불, 109불 막 이랬단 말이에요. 한 달 전에 이랬으면 어땠을 것 같냐고요. 피디님, 부트레그쇼 저 뭐하는 새끼야? 피디님 일하십시오. 아유, 저 사진을 찢어버리고 싶네. 아, 나 진짜 욕하면 안 되는데. 또 성격 나오려고 하네. 열받네, 진짜. 꼴도 안 배게 좀 지워주세요, 저런 거. 피디님. 아. 저런 거 신경 안 써야 되는데, 그 미친놈 아니야, 저거? 책은 왜 치냐, 이 새끼야, 피디님 없어요, 그리고? 자리에 없어요? 네, 피디님은 자리에 없으세요? 저런 거 왜 뭐 하시는 거예요, 다들? 아, 진짜 좀 짜증난다. 내 유튜브였으면 내가 어떻게 할 텐데, 저거는 환경 거라. 에휴, 진짜, 씨. 이야기 좀 이어갈게요. 네. 저 사람은 진짜.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한 달 전에 이유가였으면 지수가 5천이 깨졌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 지수는 6,600이에요. 지금 6,600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황이 어쩌고저쩌고 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유가와 지수의 상관관계예요,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가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지금 시황에선 제일 중요해요. 제가 어제도 아마 유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을 텐데, 제가 이제 유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유가는 종전이 되면 단기 급락은 나오지만, 종전되고 나서 다시 단기 급등이 나올 거라고요. 근데 단기 급락이 나왔다가 단기 급등이 나왔다가 꽤나 곧 상단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유가는. 이유는
호르무즈 통과 못한 기름이 한 번에 풀렸다가 거기서 공급 수요가 한번 깨지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요. 문제는 심지어 이것도 베스트 종전이 됐을 때 얘기고요. 종전이 안 되고 전쟁이 장기화되면 이게 조금 더 어려워져요. 이런 상황들이.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지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건데, 지금 3월과 4월은 그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니까요. 시장이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3월 달에도, 4월 달에도 우리가 전쟁이 어느 정도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전쟁이 종전이 되면 유가가 급락할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그건 되게 단기적인 거란 말이에요. 전쟁이 초기에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느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시황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고, 저는 그렇게 봐요. 결론을 얘기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결론. 제가 유가 얘기 자꾸 왜 하냐면요, 이거를 알려고 자꾸 유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유가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안해요. 제가 욕을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제가 근데 갑자기 좀 너무 쌍비읍이 쳐가지고, 예. 그리고 심지어 나 유가 탓을 한대. 참 어이가 없다 진짜. 유가 탓을 한대요. 유가 탓을 한대. 아이고, 초등학교 나왔나 모르겠다. 유가랑 유가에 둔감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유가 탓을 한댄다. 참 미치겠네. 아니 어떻게 이게 어이가 없네 진짜.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 유가가 올라도 관계없어요. 저는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였거든요. 유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뭘 신경을 써야 되냐, 유가의 그 유노멀 고점 장기화로 인해 우려되는 게 원래 뭐였죠?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는 거잖아요. 왜 어제 제가 얘기하지 않았나 이거? 트리밍 CPI를 본다고 했다. 누가? 케비너 씨가. 전 여기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덜 해도 된다 라고 보고요. 자, 유가가 고점이 장기화되면 어떤 산업군들이 좋아지죠? 에너지 산업 좋아지죠. 에너지를 봐야 돼요. 에너지 섹터. 에너지 섹터를 봐야 됩니다. 얘는 AI 키워드에도 부합되고요. 네. 분야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태양광, 풍력, 원전, 수소, 뭐 바이오 에너지, 뭐 다양하단 말이죠. 여러분 이 섹터를 봐야 돼요 지금. 유가가 고점 장기화 됐을 때 테마로 보자면 오늘도 움직여요. 비료나 이런 거죠. 식품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지, 유가 때문에 막 지수가 흔들리고, 유가 때문에 지수가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실물 경제에 대한 영향도 물론 있지만, 사실 저는 이게 크다고 보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돼서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유동성 랠리가 끝날 수 있다. 이게 제일 크리티컬한 이슈고, 근데 저는 그 이슈를 케비너 씨가 해결해 줄 것으로 보고 있는 입장인 거고, 그 근거는 이 아저씨가 보겠다는 지표가 트리밍 CPI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유가가 뭐 100불을 넘어간 것도 의미가 있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 사실은 유가는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지금 4월달 지수 올라오는 동안. 그러면서 이제 신고가 레벨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3월달에 보던 논리로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저는 보고요. ESS는 너무너무 관련이 있죠. 이거는 제가, 자, 얘네들은 뭐예요? 에너지원이에요. 에너지원이죠. 태양에서 에너지, 바람에서 에너지, 뭐 이렇게 우라늄에서 에너지, 수소에서 에너지. 에너지원들이잖아요, 이거는. 근데 에너지원은 한계가 있죠. 화력도 있잖아요, 여기. 화력 발전인데 가장 기본적인 거고, 얘네들 한계가 있다고. 모자르다며요. AI 돌리려면, 데이터 센터 돌리려면 에너지가 모자르다고 하는데, 얘네 심지어 비용까지 올라갈 수 있겠네? 유가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대체 에너지원이라고 할게. 대체 에너지원.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효율성 있게 써야겠죠. 효율성 있게 써야 되잖아요. 에너지를. 그럼 부각되는 게 뭡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ESS랑 요즘 울트라라고 하더라고요. 울트라 커패시터예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개념들이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얘네까지 다 에너지 섹터로 봐야죠. 뭐 광통신까지 껴줄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쵸? 뭐 광통신도 껴줄 수 있는데 이거를 다 이렇게 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다 봐줘야 되는 광통신도 넣을까요? 아 근데 이게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로봇 얘기 잠깐 할게요. 로봇 얘기 좀 하겠습니다. 로봇을 한번 보면 이제 에너지 쪽 봐야 된다는 거고, 로봇을 며칠 전 움직일 때는 부품주 위주였어요. 오늘은 움직일 때 물론 지금 지수 빠지면서 조금 조정이 나왔지만 일단 두산 로보가 좀 셌어요. 이거 엔비디아 이슈였죠. 엔비디아 무슨 이슈? 며칠 전에 LG전자 이슈랑 같습니다. 며칠 전에 LG전자에 방문한 그 메디슨 황이 이번엔 두산 로보틱스에 방문을 했다. 이러면서 이제 시간에부터 강했고, 그리고 아침에 셌던 로봇 보니까 TPC 로보틱스가 있었고요. 로보가 있었고요. 나우 로보틱스가 있었고, 제닉스 로보틱스가 있었어요. 공통점. 일단 중소형주들이고요. 엔비디아와의 어떤 연결고리를 찾아볼 수 있는 류의 중소형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움직였을 때랑 오늘 아침부터 움직였을 때는 결이 조금 그 결이 달라요. 그 결이 좀 다르고, 그래서 엔비디아 그 메디슨왕 그 양반이 어쨌든 두산 로보를 방문하고 갔으니까 뭐 관련돼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로봇주를 보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장중에 LG전자가 또 급등하지 않았나요?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게요. 급등했다가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LG전자가 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이슈는 항상 보면 단발성이 아니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가요, 더 이슈 자체가. 그래서 이런 움직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로봇주는 오늘 저는 엔비디아 이슈 위주로 좀 봐주는 게 좋겠다. 이게 LG전자만 방문한 게 아니라 두산 로보틱스도 방문했다라는 건 사실 엔비디아가 피지컬 AI를 처음 어떤 수면 위로 끌어올린 회사는 맞는데, 우리가 로봇 관련돼서 볼 때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뭐 현대차, LG전자, 테슬라 이런 형태로 우리가 주목을 했지 엔비디아에 주목을 많이 안 했거든요. 네, 이 메디슨왕의 행보를 봐서는 피지컬 AI, 엔비디아 관련된 것들도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퀄리타스 반도체 얘기를 자꾸 하시네. 와, 급등했구나. 예, 퀄리타스 반도체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주입니다. 예, 실리콘 포토닉스 얘는 차트가 너무 이뻤어요. 근데 진짜 주봉이 깔끔했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어느 분이 얘기하시는데 너무 안 가서 몇 달 전에 손절했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안 간 종목들이 가기 시작하면 잘 갑니다. 저희는 최근에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요. 퀄리타스 반도체 좋네 진짜. 근데 잘 가네. 세미파이브도 잘 가네요. 온디바이스 AI 잠깐 얘기해 볼까요? 온디바이스 AI 종목들을 이렇게 쭉 보면 자, 안 간 것 중에서 제가 보는 탑픽은 칩셋미디어와 텔레칩스. 안 간 것 중에서는 이거 두 개가 제일 좋다고 보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주식들에서는 트레이딩 용으로는 조금 엣지가 있는 거를 하시려면 오픈 엣지나 퀄리타스를 해야 돼요. 이거 이 얘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이미. 차트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냥 정통파는 가온칩스 AD테크죠 뭐.
잠깐 결이 다 달라요, 이게. 조금씩. 나는 사파다, QRT. 사파는 QRT나 ALT 이런 거 하는 거예요. QRT, ALT. 네,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세미5는 고점 뚫는다. 야. 야망 있는 분들은 이런 거 하는 거고, 야망 있는 분 세미5. 자람도 괜찮아요, 자람. 네, 자람 괜찮습니다. 자람도 괜찮아요. 자람 테크는 근데, 오버행이 아직 한 40여만 주 남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물량 좀 떨고 나가면, 그때부터 좀 보려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람 테크도 좋습니다. 아니, 코칩이 더 많이 갔지 않았어요? 코칩. 여러분, 코칩 제가 어제 얘기 드렸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어제 여기서. 은근히 코칩도 지금 많이들 수익을 내셨더라고요. 좋은 자리에서 혼자 어제 못 가고 있었거든요. 슈퍼 커패시터 관련주 중에서. 오히려 근데 그때부터 이틀 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1박 2일 코스로. 선물이 전쟁이 난 게 뭐야? QRT도 차트 이뻐요. 네, 차트는 이쁘죠, 이렇게. 고점 지지받고 가네. 선물이 심하게 왔다 갔다 하나요? 그런가? 난 모르겠는데? 그렇게 심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 보합이고요, 선물은. 지수가, 약간 그 생각은 들어요. 그 뭐냐. 우리 시장이 이제 휴장이잖아요. 내일 하루. 내일 하루 휴장이죠. 지금 전쟁이 장기화되니 많이 이러고 있고, 하필 우리 시장은 내일 휴장이고, 오늘은 약간 쉬어갈 수 있는 장 아닌가요? 저는 약간 그렇게 보는데. 미선물이 폭등이에요? 폭등 아니기만 해봐. 나 봅니다. 미선물 폭등 맞아요? 폭등 아니기만 해봐요. 보자. 이 정도 많이 오르긴 했네. 많이 오르긴 했는데, 여러분. 많이 오르긴 했네요. 근데, 그 미선물이 지금 왜 올라갔는지 아시죠? 어제 미국 시장 끝나고 나서 메인 4대 빅테크 기업들 실적 다 잘 나왔잖아요. 4대 기업들,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물이 올라가는 건데요. 사실 이제 어제 기현상은 나스닥 올라가고 유가 올라가고 해요. 자, 유가는요, 유가 올라가는 거에 지수가 영향을 덜 받는 거지, 우리 시장에 영향을 그래도 주겠죠, 당연히. 실물에 영향 줘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유가가 참 복잡한 건데, 제가 이제 심플하게 얘기하면 지수의 영향력이 적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또 얘기가 달라요. 뭐냐면 유가가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줄까요? 이건 당연히 줘요. 네. 당연히 줍니다. 그럼 미국 경제에 영향을 줄까요? 이것도 줘요. 네. 대신 덜 줘요. 주기는 줘요. 뭐 일각에서는 미국은 뭐 석유 순수출 국가 아니냐 라고 합니다. 실제 미국 에너지 수출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은 거는 혹시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거 되게 다른 얘기인 게, 특히 아시아 국가들, 기름 안 나는 국가들한테는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비용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Q, C 이런 거 얘기하는데 C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비용이 코스트가 늘어나는데, 그러면 이제 기름이 안 나는 제조업 위주의 국가들 같은 경우 비용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이거는 미국 경제까지 영향을 순차적으로 주죠. 그냥 덜 주는 것 뿐이에요. 그냥 다 영향은 줍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는 거는 미국보다는 우리나라에 조금은 더 민감한 이슈는 맞아요.
그거는. 근데 그거를 지수가 체감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지금. 저는 유노멀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미.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보면 지수가 지금 글쎄요 저는 비정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제도 우리 지수만 좀 강했어요. 어제도. 지금 지수가 이렇게 올랐어요. 여기서 뭘 더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쉬었다 가도 돼요. 좀 쉬었다 가도 돼.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선물이. 지금 관건은 코스닥이라니까요. 그러니까는 사실 거래소는 조금 쉬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코스닥이 그러면서 치고 가야 되는데 그 그림이 이번 주에도 아직도 안 나오네. 난 이번 주에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봤는데 주 초에는 조금 나올 듯 하더만 신고가 가면서. 오히려 코스닥은 더 거래소보다 약해 아직도. 물론 이 역시도 바이오 영향이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여튼 뭐 세미5, 퀄리타스, 자람테크 이런 게 오늘 좋네요. 온디바이스에서 칩세미 뭐 이쪽은 거의 다 플러스네요. 온디바이스 좋습니다. 온디바이스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다 좋아하시잖아요. 제주 반도체 뭐 더 얘기 안 할게요. 아까 어떤 분이 또 제주 반도체 물어보시던데 제가 어제도 얘기했고 그저께도 얘기했고 3일 전에도 얘기했고 4일 전에도 얘기한 거를 또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일주일 내내 얘기한 거를 계속 물어보시면 뭐 바뀌겠어요 제가? 지금 당연히 홀딩이지 저런 거는. 예, 재상승을 위한 쉬어가는 자리 맞습니다. 재상승을 위한 쉬어가는 자리 맞아요. 그리고 많이 올라서 조금 쉬는 거예요. 그런 거고. 자, 그리고 자꾸 방산 얘기해야 돼. 방산 잠깐 볼게요. 컨택이 좋아요. 움직임이 맞아요. 컨택이 이 차트가 제일 서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AP 위성 품고 있는 회사잖아요. 차트가 제일 서 있어요. 얘가 고점 돌파 가능성이 제일 높죠. 지금으로선. 근데 제가 아마 어제 중소형주 중에 제가 보는 종목은 딱 3개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차트 기준으로. 내용은 뭐 기본이고. 일단 컨택 얘가 지금 제일 세고요. 그 다음 밑에서 돌리는 게 루미르예요. 차트 보시면. 예. 이런 건 이제 차트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우주항공 한번 갈 때 되긴 했어요. 아직 못 갔거든, 제대로. 4월달 들어서는. 잠깐만요. 다리 지났어. 잠깐만요. 아우. 리노공업 잠깐 얘기 드릴게요. 어버브 반도체는 그 MCU 칩이죠. 냉장고나 이런 데 들어가는 당연히 온디바이스 종목이고. 네. 자, 루미르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요 회색선 타고 쭉 가죠. 쭉 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회색선 깨집니다. 이때부터 단기 추세는 깨졌고요.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돌파 시도했는데 여기서 또 밀렸습니다. 또 밀렸습니다. 또 밀렸습니다. 예, 기준선이 계속 저항인 거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돌파. 여기서 돌파. 이번에는 안착하는 그림 가고 있죠. 차트 이쁜 거예요, 이거. 이거를 크게 보면 여기서 하향 돌파가 이루어졌고요. 여기서 저항이고요. 디테일하게 여기서도 저항이고 여기서도 저항이고 한데 지금은 어때요? 기준선 깔고 위에 올라왔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추세가 돌아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트럼프가 우주를 간대요.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도 어때요? 보시면 똑같아요. 이거 타고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깨져요. 깨집니다. 올라왔어요. 여기 뭐예요? 저항. 얘는 여기서 돌파 시도를 한번 했어요. 안착 하나 했는데 실패. 좀 찌글찌글하게 가다가 여기서 또 돌파를 해요. 지금 이제 안착 하나 마나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이런 레벨에서 그 다음에 이 추세를 돌파를 했잖아요. 이 추세를.
이 레벨에서 지금 안착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디에? 기준선에요. 그러면 추세가 돌아서거든요. 무언가를 기다리는 차트거든요, 이런 거는. 그래서 요거 3개 정도를 전 좋게 봐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컨택. 컨택은 얘도 차트 설명을 하면 얘는 이 구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 안착한 거 보이시나요? 여기서도 지지 나왔고요. 아이고. 예. 물론 요게 내려오면서 안착하는 거라 이건 힘 있는 안착은 아닌데 어쨌든 여기서 기준선 위로 올라서기 시작을 했고요. 이 구간에서.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요. 이게 앞에 고점이기도 합니다. 차트 되게 정석적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차트가 다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우주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 본데. 예, 뭐 여튼 그렇습니다. 얘네들이 다 차트가 괜찮고, 근데 아직 4월달에 움직이지 않은 섹터 중에 하나라서 한 번쯤 움직이겠다. 차트는 다 괜찮은데 그 생각을 갖고 보고 있는 섹터가 우주항공 이고요. 이노스페이스 한번 볼까? 얘도 바닥에서 돌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다 비슷해요. 얘도 보세요. 여기서 깨졌는데 쭉 하고 여기 저항이죠? 여기 저항이죠? 여기서 비비다가 이번에 안착하는 그림 가고 있잖아요. 차트가 다 비슷하죠? 기본적인 논리 자체가. 이거 혹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우주항공주들 좀 이해가 되셨으면 이모티콘 한번 쳐보십시오. 차트가 뭐가 비슷한지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다 그런 형태예요. 저항 맞는 것도 똑같고 올라가는 것도 똑같고 다 똑같잖아요. 코인테크는 기다리면 알아서 올라오겠죠. 예, 알아서 쭉 올라올 겁니다. 코인테크 오늘 좀 올라오는데 아까 18,000원도 넘었었어요. 초반에. 저도 살짝 지나서 봤는데 제가 아마 코인테크 같은 거는 이런 레벨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했는데 아까 여기까지 가게 갔거든요. 근데 지금 241선에서 돌린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거 쭉 보세요. 그리고 이게 얘는 이제 이런 건 주봉을 한번 봐주면은 더 좋은데, 주봉이 이래서요. 이때 들어온 거래량이요. 이때 들어온 거래량, 이때 들어온 거래량, 여기서 들어왔고 여기서 들어왔는데 얘네들 그냥 죽인다고요? 에이, 천만에. 이건 바닥에서 들어온 물량이라 이거는 주가가 빠지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애초에. 근데도 빠졌어요, 거래 없이. 올라와요, 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얘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1원화가 돼 있는 기업이고, 오늘 아마 뉴스 나왔을걸요? 현대차 로봇 라인에 80억인가 뭐 계약 체결했다고. 제가 이모티콘을 치라고 했어요? 근데 말이 이게 회원방에서 하던 얘기랑 헷갈리네요, 좀.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장, 그러니까 로봇주도 마찬가지고요. 공장 자동화 이슈 있고 로봇주 이런 것들 오늘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고 로봇주가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워낙 오랫동안 신섹터예요. 이쪽은 기대 포인트들이 5월달에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고, 지금 지수가 특히 코스닥이 많이 밀리면서 같이 좀 다 내려온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밖에 또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건설주가 좀 많이 빠지는구나. 그러니까 전쟁 장기화 우려가 헤드라인에 걸리다 보니까 좀 빠지나 보네요, 건설주. 화장품도 아까 빠지던데. 돌릴 건 돌렸네, 그래도. 화장품도 오늘 좀 별로고. 하이브가 아침부터 왜 셌을까? 근데 이거 이슈가 있었겠죠? 실적 잘 나왔구나. 뭐야, 이거 왜 방시혁이가 나와?
보상하로 빠질 수도 있죠. 리노공업은 며칠 전에 그 대주주 이슈가 있었는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 별 이슈 아니라니까요. 물론 생각보다 되게 빨리 올렸네. 근데 별 이슈가 아닌 게 고령이에요. 그 창업주가 고령인데, 아니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물려주고 하려면 현금이 필요하다고요. 현금이 있어야 세금도 내고 할 텐데 현금은 없고, 우리가 주식 부자라고 하잖아요. 현금은 별로 없는데 주식은 더럽게 많아가지고 세금을 만약에 내야 된다 많이. 그 삼성 이슈가 그거였잖아요. 삼성전자도 그런 이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빠졌나요? 뭐 단기적으로 영향이 있었겠지만 올해 삼성전자는 어마어마하게 오른 건 다 아실 거고, 애초에 별 이슈가 아니에요. 단기로만 영향 주는 거지. 하루 매매하고 하루 파는 사람한테만 영향 주는 이슈인 거지, 애초에 그런 거는. 근데 그런 류의 이슈들이 몇 개가 있죠. 이제 블락딜 같은 것도 보통 영향력이 그렇게 오래 안 가는 이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소부장에서는 HPSP 같은 게 때 되면 블락딜 이슈가 한 번씩 나와서 주가가 조정줬던 회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올라오잖아요. 이거 때 되면 또 올라가요, 이런 거는. 결국 오히려 신고가인데, 그런 이슈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블락딜과 그 어떤 어쩔 수 없이 물량을 좀, 그러니까 물량 넘기는 것도 블락딜로 넘기는 거잖아요. 기관들한테 떠넘기는 거잖아. 약간의 그 어드밴티지 줘서. 그런 이슈는 애초에 그런 이슈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삼천당 제약이, 심지어 얘는 팔지도 못했어요. 대주주가 공시만 했는데 급락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는 거는 그건 심리적인 요인인 거지, 사실 그건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에요. 삼천당 제약이 급락을 한 게 최대 주주가 고점에서 팔려고 했던 거는 심리적으로 그런 거고, 그게 이렇게 빠질 이유가 아니죠. 그 양반도 뭐 그 연부연남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제 뭡니까, 상속을 위한 뭐 세금 문제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뭐 우리나라 기업들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뭐 우리나라 기업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는 안 보고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상속세 바꿔야 된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 예, 상속세가 너무 많아요. 그 어떤 한 회사가 한 두 세대, 세 세대 넘어가면 세금 때문에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상속세 때문에. 오늘 가는 반도체요? 한번 볼까요? 오늘 가는 반도체가 뭐가? 기판 일단 세요, 기본적으로. 기판 셉니다, 기판. 그리고 그 TC본더 쪽, 한미반도체 하나비전 세고요. 기판, 그 다음 한미반도체 하나비전, 그냥 그 정도가 오늘 센데요? 그냥 딱 그게 난데? 오늘은 그 정도가 단 것 같습니다. 전력 반도체도 약간 움직임이 있어요. 광통신 이런 거 움직이듯이. 광통신, 전력 반도체 쪽에서 약간의 움직임은 있는데, 뭐, 야. 코섹시스는 진짜 미친 주식 됐네. 코섹시스는 진짜 미친 주식이 됐어. 자, 코섹시스는 뭐 완전 날아가 버렸고요. 지금 뭐 DB하이텍도 올라가고 해성DS도 올라가네요. 근데 해성DS는 전력 반도체이자 기판이에요. 뭐 오늘 어떤 이슈의 중심에 있는 IT 주식 하나 얘기하자면 전 얘거 같은데, 해성DS 같은데요. SFA 반도체는 이것도 전력 반도체 쪽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력 반도체 쪽이 다 세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 좀 규모 있는 애들 위주로 세고, 코섹시스가 좀 특이하고요. 보니까 얘가 좀 특이하고, 나머지는 조금 이제 핵심 주식들 위주로 좀 센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SFA 반도체는 여기저기 많이 엮이죠. 야, 근데 이것도 좀 이 정도 내려갔으면 볼만하긴 하네. 또 어제 LB세미콘 많이 빠졌죠. 얘가 어제 많이 빠졌더라고요.
아마 비슷한 이유지 않을까요? 좀 뭔지 모르겠는데 어제 LB가 좀 안 좋았던 건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LB 세미콘이나 SFA 반도체가 어제 두 개가 요거 두 개가 많이 빠졌거든요. 오늘도 좀 약세고 요거 두 개는 좀 같이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둘 다 지금 공교롭게 기준선 딱 그 앞에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입맛 좋네. TMC도 얘는 이제 소재 쪽이죠. 전쟁 때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 더 올라가는 분위기가 약간 형성이 되네요. TMC. 여러분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홀타는 무슨 뉴스 떴어요? 예, 제가 퀄리타스는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얘기했죠. 퀄리타스는 애초에 실리콘 포토닉스, 이 실리콘 포토닉스가 CPO에 들어가요. 그 뉴스가 떴네. 근데 이 CPO 지금 또 R&D 하는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 하나가 있어요. 그 회사가 어디냐면 그게 하나마이크론이에요. 하나마이크론이 은근히 좋은 재료가 사실 많아요. 주가도 싸지만. 하나마이크론이 CPO랑도 엮일 수가 있고 퀄리타스는 지금 뉴스가 떴네요. 근데 이제 퀄리타스는 보면 제가 예전에 문자 보낸 거에도 있잖아요. 퀄리타스가 요 광 트랜시버, 실리콘 포토니스 관련 국내 최초 개발 기업이에요. 그 애초에 퀄리타스 처음에 상장할 때 초고속 인터커넥터 반도체 IP 보유 기업으로 그 워딩을 하고 상장한 기업이거든요. 광통신이랑 진짜 잘 맞는 기업인데 이상하게 주가가 광통신 날아갈 때 잘 못 가더라고요. 막 광전자 같은 게 날아가는 기현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퀄리타스는 그때는 잘 못 가다가 이제 가네. 최근에 좀 계속 좋았죠. 광통신이 막 이때 난리 칠 때는 잘 못 갔어요. 근데 3월달에 지금 좀 가더라고. 자, 파워넷은 제가 잠깐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파워넷은 사실 저희가 매매를 했던 종목이거든요. 최근에 파워넷은 어떻게 매매를 했냐면 저희가 아마 6,000원 초반에 사서 6,000원대 중반에 익절을 하고 남아있는 물량은 그냥 6,000원 초반에 본전하라고 제가 아마 했을 거예요. 좀 짧게 그냥 여기서 매매를 하다가 나왔는데 일단은 차트는 되게 세게 움직이다가 최근에 어쨌든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이 위로 올라서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조금 흘러내리고 있기는 해요. 근데 얘는 주봉을 보면 사실은 이 자리예요. 그래서 주봉이 이 자리거든요. 얘는 다음 주가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쵸? 다음 주에 양봉 하나 뜨면 주봉상 딱 좋은 자리에서 양봉 뜨는 거고 일봉상도 이 위로 올라선다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가 중요한데 그럼 얘는 주가가 이렇게 왜 올랐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시총이 되게 작아요. 1,500억인데 보시면 실적이 이게 시총 1,500억밖에 안 하는 회사가 영업이익이 이래요. 근데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낮은 걸 봐서는 얘가 시총이 작은 이유는 하나 나와요. OPM 영업이익률이 낮구나가 돼요. 영업이익률이 낮으니까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이렇겠죠. 근데 어쨌든 얘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같이 이렇게 증가를 하는 회사란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를 찾아보면 얘네가 SNPS라는 걸 하거든요. 회사 내용이 나오나? 여기 SNPS라는 걸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배터리팩 쪽을 최근에 더 추가를 했고요. 사업 포트폴리오에. 근데 요 SNPS를 하는 데 있어서 요게 이제 데이터 센터에 조금 더 고사양의 SNPS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SNPS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고사양의 SMPS, 효율성이 있는 SMPS를 장착을 하려면 역시 고사양의 전력 반도체가 또 필요해요. 전력 반도체가 여기 들어가거든요. SMPS. 이게 이제 전원 공급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좋아지는 기업이에요, 애초에. 아, 그래서 얘가 실적이 좋아지는구나. 게다가 배터리팩 같이 추가적인 캐시커를 붙였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가가 실적 대비 싸요.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이제 주가가 실적 대비 싼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포인트에 맞춰서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매매를 하고 나왔지만 여전히 보고는 있어요. 다시 살까도 조금 고민 중에 있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엄청 떨어져요? 뭐가 엄청 떨어져요, 이렇게? 이게 엄청 떨어지는 건가? 모르겠다. 잠깐만요. 뭐가 엄청 떨어지는 거지? 여러분, 근데 오늘 이게 많이 빠지는 게 아닌데 진짜 오늘 뭐가 엄청 떨어진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튼 그렇고요. 자, 이게 종목마다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네. 주가가 그냥 싼 애가 있고 대표주가 있고, 제가 이건 회원방에서 한 얘기긴 한데 하나 얘기 드리면, 어차피 저는 안 살 거긴 하니까요. LX 세미콘 있죠. 여러분, 여기 예전에 제가 LG전자 같은 거 장기 투자하면 좋을 거라고 했듯이, 제가 DB할텍도 장기 투자하면 좋을 거라고 했거든요. 저는 LX 세미콘도 좀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거 조금 눌릴 때 장기 투자 개념으로 한번 담아 가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LX 세미콘.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어요, 또. 근데 이제 차트 보세요, 이래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빠져가지고 여기서 이제 돌리는 종목이거든요. 물론 과정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밀릴 때 사는 게 좋긴 한데, 내가 네모 박스도 그려놨네. 저 같으면 이런 자리 오면은 그냥 사요, 그런 거. 네, 박스까지 해놨네요. 제가 회원방에서 설명드렸던 거거든요. 하나 그냥 풉니다. 뭐 대중적인 주식이니까요. 좀 빠지면 보실만 합니다. 전력 반도체 쪽이 다 같이 좋아질 거라, 제 혼자 바닥에 있는 건 그 전력 반도체 좋아지는 것들에 대한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메리트가 있다 라고 보고요. 헐리는 뭐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분은 YC를 어떻게 하냐고 하시는데, 이게 왜요? 1.98% 빠졌는데 왜? 뭐 큰 변화가 아니 나 미치겠다. 이런 걸 어떻게 하냐고 하면 어떡해요? 아니 이런 주식을 어떻게 하냐고 하면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별로 안 빠졌지만, 야씨 주가 위치를 보니까 더 어이가 없네. 신고가 레벨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아유 어떡해요 이러면 어떡합니까? 나 돌아버리겠습니다 진짜. 주식이 매일 올라야 돼요, 여러분. 매일 오르는 주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건 뭐라고 얘기도 못하겠다. 제조반도체 질문은 자꾸 있는데 나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거 왜 제조반도체 대체 왜요? 왜 추세 살아있구만. 아, 이런 거는 좀 제발 여러분, 이런 거를 왜요 대체?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일부러? 일부러 자꾸 이런 거 물어보시는 겁니까?
나 속 터지라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사실 반도체는 여전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전히 반도체는 확실히 유행도 제일 안 타고 제일 무던합니다. 제일 꾸준하고. 오늘은 2차전지도 안 좋고 바이오도 같이 안 좋죠. 바이오 잠깐 보자. 티움 바이오가 올라갔네. 그쵸, 티움 바이오가 올라갔고 알지노믹스 보합, 오름테라 보합. 오름테라는 그래도 오늘 계속 간간히 플러스 보여주더라고요. 에이프릴이 오늘 좀 빠졌군요. 6만원. 근데 얘도 좋은 자리는 이미 확보해 놨어요. 보니까. 에이프릴. D&D 1%. 굿모닝 작전이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개편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말이 많아요, 계속. 그때는 거의 이제 5월 넘어가면서부터 안 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5월까지만 한다는 얘기도 있고 5월 중간에까지만 한다는 얘기도 있고 아직 얘기가 많아서 결정나진 않았더라고 딱.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밤에 TV 방송 하는 것도 오늘 저 TV 방송 나가거든요. 오늘 저 TV 방송 나가는데 오늘 3명이 출연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은 오늘 고별 방송이에요. 참 마음이 아픈데 왜냐면 다 같이 친한 동료들인지라. 근데 코너 자체도 5월 중하순에 바뀔 걸로 알고 있어요. 5월 하순? 5월 하순에 코너가 또 바뀌어요. 그래서 아무튼 유튜브랑 TV 방송이랑 비슷한 시기 때 바뀔 것 같은데 유튜브는 아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바뀌는지 또 말이 많아요. 원래는 라이브를 없앤다고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꾸 말이 바뀌더라고요. 결정난 게 없습니다. 아직. 오늘 온디바이스 되게 좋네요. 반도체에서 얘가 좋네, 온디바이스가. 그러네. 그래도 거의 다 빨간불이네, 온디바이스는. 세미파이브 무슨 일이 있냐고요? 이거 애초에 좋은 회사였어요. 주가가 안 가서 그랬지. 원래 좋은 회사인데 주가가 안 갔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봐요. 파두가 저렇게 비싼데 파두가 8만원에 가 있는데 세미파이브 같은 주식이 안 가는 것도 저는 좀 넌센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때마침 이제 세미파이브가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한 거고요. 신고가 돌파 시도하고 있죠. 미래반도체 이런 거는 반도체 유통이라서 원래는 주가는 이건 밸류로 설명, 이게 테마주. 미래반도체가 전형적인 온디바이스 갈 때 올라가는 테마주입니다. 이거 오늘 세네요. 미래반도체, 반도체 유통 쪽. 마치 여러분들 메커스 이런 거 아세요? 이런 주식하고 성향은 비슷한 주식인데 메커스, 미래반도체 이런 거. 근데 오히려 메커스는 주가가 움직이는 그 동인 자체가 자사주 이슈로 자주 움직이는 회사고요. 미래반도체는 온디바이스 AI 이슈로 움직이는 회사예요. 뭘 자꾸, 잠깐만. 뭘 글을 올리셨다가 누가 지우고 저거 뭐야? 잠깐만요.
저 뭐야? SOOO 수제비구나, 수제비. 수제비님은 이따가 제 개인 유튜브 할 때 제 개인 요 채널 안에 좀 더 있으세요. 예. 지금은 그 환경이랑 동시 송출이니까 제가 개별 종목을 최대한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아니 근데 저희 매매하고 있는 종목을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 그냥 매매하고 있는 거 그냥 오픈할게요, 여러분. 아우 일단 여러분들이 자꾸 물어보셔서 저를 자꾸 자극을 시키시는데 그냥 하나 오픈할게요, 뭐. 예. 그냥 한번 체크만 해보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자, LG전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갈 것 같아요, 사실은. LG전자. 근데 이제 정고점이니까 보세요. 정고점이죠. 정고점까지 왔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한번 쉬어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한 번 정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LG전자. 알았어요. 오픈하지 않을게요. 아, 진짜 머리 아프다, 진짜. 머리 아파요. 머리 아픕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이슈 중에 요 이슈 있죠. 메디슨 황 이슈. 메디슨 황 이슈 때문에 LG전자가 이슈가 있었고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이슈가 있었어요. 이것도 지금 장대 음봉이기는 한데 이러고 끝날 거라고 저는 보진 않거든요. 사실은 두산 로보틱스도 이렇게는 보진 않아요. 다만 내가 만약에 이걸 들고 있었으면 익절을 좀 하면서 받겠지 그냥. 갭상승 크고 하니까. 그리고 앞에 고점 거의 다 왔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갈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제 주목을 하는 회사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도 그러니까 다 이제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피지컬 AI 쪽에 관심을 갖는다 이 포인트 하나. 원래 관심을 가졌죠. 근데 이거를 주식시장에서 프라이싱을 해주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슈가 붙으면 길게 간다라는 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많이 봤고요. 가장 최근에 엔비디아 이슈가 붙은 섹터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게 광통신이에요, 여러분. 광통신이 우주항공만 붙어 있을 때보다는 이건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의 우주항공과 붙어 있을 때보다도 엔비디아가 그 GTC에서 CTO 얘기하고 이것저것 한 적이 있거든요. 이때부터 더 세게 갔어요. 확실히 우리가 이제 일론 머스크나 젠슨 왕이나 되게 중요한 마스크들인데 중요한 마우스들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예전에는 일론 머스크 영향력이 진짜 컸거든요. 저는 요즘은 둘 중에서는 젠슨 왕인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는 이게 또 나중에는 바뀔 수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메디슨 황의 행보가 조금 저는 눈에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제 성향이 LG전자 같은 거를 매매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은 매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쵸? LG전자, 두산로보 특히 이제 LG전자가 로봇 회사가 많죠. 그게 뭐예요? 로보티즈. 그래서 저는 로보티즈가 대장주가 될 것 같아요. 로보티즈가 로봇주 중에서는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얘는 조금만 올라가면 신고가예요 지금. 로보티즈가 좀 대장이 될 것 같고 로봇주는 지금 보면 바닥에서 돌아 나오는 애들이 있고요. 이 로보티즈처럼 신고가 돌파 직전에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뭐 많진 않지만 얘가 대장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좀 특이하게 보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크릴이라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매매를 했던 기업인데 이걸 제가 왜 특이하게 보냐면 얘가 LG전자가 2대 주주인가 그래요. 보면
이게 LG전자가 이대주주인데 이 회사가 그 AX라고 해서 AI 익스피어리언스, 그러니까는 AI 경험, 여긴 안 나오네. 그렇게 AI 뭐 인프라 기술 전문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얘가 그 AX 국내 최초 전문 기업이에요. 그래서 LG전자가 지원하고 있는 회사고, AX라는 게, 그러니까 AI 익스피어리언스라는 게 사실 피지컬 AI하고 맞닿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저게 약간 다코스로 보는데, 그래도 차트가 이뻐야 사실 볼만한데 차트는 지금 이쁘거든요. 지금 보시면 첫날 상장했던 최저가 여기 줄 거놨죠. 그리고 한번 보세요. 지금 주가 위치 보시라고요. 그냥 수렴해 놓은 거 아닌가요? 언제 뚫을지 모르는 약간 그 차트입니다 지금.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그냥 요 정도 일단 보고 있어요. 그 밖에 더 보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저희 매매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제가 더 얘기하긴 좀 힘들 것 같고, 일단 요 정도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건설주 오늘 빠져요. 오늘 건설주는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뭐 자연스럽게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니까 건설주가 오늘 쉬는 건데, GS건설, 뭐 대우건설은 너무 많이 올랐고, 저는 DLNC를 선호하기는 해요. 제가 지금 건설주를 못 사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오늘 오전에 산 거 로봇주예요. 맞아요. 예, 로봇주 샀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산 거는 로봇주고, 아니 뭐 근데 왜 회원분, 이게 몇몇 분들은 저희 종목은 철저하게 노출 안 했으면 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자꾸 얘기하길 바라나 봐. 그런 것 같아. 예, 잘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많이 갈 거예요. 걱정을 왜 하시나. 자, DLEC, GS건설. GS건설은 오늘 좀 내려와서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건설주를 못 사는 이유가 뭐냐면요. 딱 얘기 드릴게요. 11선에서 사기 좀 부담스러워서 못 사고 있어요, 그냥.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주식인데,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 주식을 제가 11선에서 사긴 싫은 거예요. 조금 밀렸을 때 사고, 만약에 이런 자리였으면 저 샀을 거예요. 그 기회를 잘 안 주어서 못 사고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힘이 센 거기도 한 건데, 이게 종전으로 가버리면 모르겠는데, 지금 전쟁 장기화 우려까지 나온다면, 글쎄요, 저는 막 굳이 지금 아직 사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작부터 좋게 보던 섹터지만, 재건이라는 섹터가. 근데 막상 제가 지나와서 보니, 재건 관련돼서 저는 매매를 한 게 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수산 세보틱스밖에. 사실 얘밖에 매매를 못했거든요. 제가 이날 샀단 말이에요, 이날. 여기서 샀는데, 이거 얘밖에 매매 못했어요. 건설주는 산다 하면서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지금. 가격이 안 맞아서 못 사고 있었던 겁니다. 가격이 안 맞아서 못 사고 있었던 거고, 리노공업은 오늘은 딱 갭 메꾸지 않을까요? 이틀 전에 갭 나온 자리 있겠죠. 야, 갭 다 메꾸고도 더 올라왔네. 괜찮아요. 이게 여기서부터 갭이 아니에요. 보통 갭을 볼 때는, 차트로 갭을 볼 때는 여기서부터 보통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갭이 발생한 전날에 장중 최저가로 보시면 돼요. 대략 12만원대 갭이 발생됐으니까 거기까지 지금 올라온 겁니다. 그쵸? 이게 마이너스인 사람은 잘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오죠? 얼마까지 보냐? 시총도 크고 하니까 더 가겠죠. 근데 얼마까지 볼 게 신고가라서요. 얼마까지 보고 말고 할 게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네, 별로 없고. 근데 어제 저 같으면 근데 이렇게는 할 것 같아요. 더 갈 거는 같은데, 저 같으면 차라리 리노공업은 이 정도에서 팔고 다른 반도체 소부장을 살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이게 안 좋아서는 아니고, 어차피 얘도 올라가긴 할 텐데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YC 좋잖아요. 네, 차트 이뻐요. 그 YC가 그거 관련주, CXL 관련주죠. HMX 그거잖아요. 광통신. 광통신이래. 전력 반도체. 제가 넣어놨을걸요, 아마, 관종에. 이거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거. 근데 이게 HMX가 많이 올랐어요. 10배 올랐어요, 10배. 이거 진짜 10배 오른 주식이거든요. 10배가 올랐는데, 이거 아마 회사가 클라우드 에어였네. 이게 클라우드 에어라는 회사가 이름 바꾼 거거든요. 저는 좋게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러티브 좋아요. 내러티브 좋고 한데 이거를 뭐 엄청 선호하긴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올랐어요. 뭐 더 가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런 주식은 안 합니다. 네, 이런 주식은 저는 못하고 밸류도 너무 비싸고 이름 바꾼 회사고 전 좀 그렇고 저게 시총이 4천억이 넘는데 코스닥이 인제 4천억 됐거든요. 저 회사보다 이 회사 훨씬 나은데요. 근데 얘도 초급등한 거잖아요 지금. 저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아무튼 안 봅니다 이런 거는 저는. 관종에 넣어놓은 이유는 섹터 정리하면서 넣어놓은 거고요. 그린 리소스 이런 거 차라리 좀 내려오면 볼만한데. 이런 건 좀 내려오면 볼만해요. 내려오면 이런 데까지. 이런 것도 이제 오해가 있는 건데, 자, 니노공업이다. 평단이 12만원이다. 손실 아니네요. 전 손실 아니면은 다른 종목으로 갈 것 같기는 한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종목이 안 갈 것 같아서가 아니에요. 이 종목은 신고가인데 시가총액이 일단 커요. 기간 수급이 계속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사실은 주가가 싸냐 라는 논리에는 적합한 회사는 사실 아니거든요. 원래 비쌌던 회사예요, 이 회사는 항상. 근데 영업이익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 높은 영업이익률로 회사 주가가 비싼 거를 커버가 됐던 회사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이번에 그 증여 이슈란지 정확하진 않지만, 대주주 매도 이슈 때문에 개파 나갈 때 이럴 때는 팔 거 아니죠, 당연히. 어차피 올라올 거니까. 근데 지금 또 올라왔잖아요. 막 이거를 고민하고 앉아있을 바에 저는 다른 종목을 갈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종목은 더 갈 거는 같지만.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앉아있을 바에 그렇게 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화면이 조금 더 흐려요. 야, 저거 좀 보고 좀 질문 게임주는 남북통일전에 갈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그 말을 이제 거꾸로 해석하면 게임주는 영원히 못 가나요? 같기도 하고, 남북통일이 가면 될까요? 글쎄. 전 남북통일 되기가 저 살아생전에는 어렵다고 보는 사람인데, 최소한 제가 살아생전에 진짜 남북통일이 될 수 있을까? 이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통일이 되는 게 우리한테도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양 나라가 남한과 북한이 모두 싫어할 것 같아요. 통일되는 거를.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너무 격차가 벌어져서 쉽지가 않을 겁니다. 여튼 게임주는 남북통일전에 갈 수 있을까요? 근데 게임주 최근에 가던데. 크래프톤 같은 거 되게 꾸준해요. 제 성에는 안 차지만 굉장히 꾸준하고요.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게임주는 사실 안 본 지도 오래됐을 뿐더러 안 보기도 해요. 실제로 별로 관심도 별로 없고, 그 우선순위에서는 좀 많이 뒤로 밀려 있는 게 사실이라 게임주를 사실 딱 선호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당분간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계속.
바이오는 버려야 하나요? 바이오는 바이오가 오늘 안 좋구나 계속. 바이오는 버려야 하나요? 아니요. 저는 지금 바이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바이오 종목들이 있다면 그 종목은 지금 팔 자리가 아니에요. 들고 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문제는 내가 신규로 바이오를 더 사는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아직은. 바이오는 지금 그래서 매수를 하는 거는 좀 애매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렇게 매매하고 있다니까요. 저도 지금 바이오를 4월 달에 매매를 한 종목도 매매를 안 했어요. 그 매일 한 종목씩 제가 매매를 최소 한 종목 이상 매매를 하는데 바이오가 한 종목도 없어요. 매매를 한 적이 4월에. 그 정도로 제가 바이오를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들고 있는 건 있긴 해요. 들고 있는 건 있는데 티움바이오 신고가 아닐 텐데 15,000원 이거 가지 않았었나요? 아, 야, 신고가네. 티움바이오. 그러니까 티움바이오도 저는 3월달에 매매한 종목이거든요. 제가 4월달엔 바이오 매매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쪽은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못 간다라는 것 자체가 지수가 끝났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거래소만 조금 더 올라가다가 그냥 지수 끝났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는 간다고는 보는 거죠. 티움바이오 매매했었어요. 티움바이오는 원래 정회원들만 매매하던 종목이었는데 제가 너무 좋아 보여서 언젠가 아마 문자방까지 같이, 제가 원래 그렇게는 잘 안 하는데 같이 했던 종목이에요. 티움바이오가 3월 9일날 들어갔었네. 여기 다 저장해 놓거든요. 3월 9일날 티움바이오 들어갔잖아요. 이때는 6천 얼마였고 어쩌고저쩌고 뭐 있죠. 근데 그때 이후에 한번 왕창 3월 9일 이때거든요. 전쟁 나고 나서 이때구나. 이때 3월 9일이 요날인데 저는 요 채널링 생각하고 요거 조만간 돌파할 것 같아서 했던 거고. 여튼 얘는 좋네. 근데 개별적으로 움직이네. 시총이 작아요. 티움바이오는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고 뭐 좋은 내용이 있겠죠. 근데 여튼 그걸 떠나서요, 여러분. 30분 다 됐네. 5월 달에 좀, 그러니까 바이오를 지금 사실은 지금 사지 마시고 움직일 때 들어가시면 돼요. 움직일 때 사실은. 움직일 때 들어가시면 되는데, 저는 5월 달에 움직일 걸로 보는 거고요. 그걸 한번 보자고요. 근데 이게 제가 무슨 예언하듯이 지금 바이오주를 막 담고, 저 자체도 안 담고 있는데, 저도 지금 바이오를 공격적으로 담고 있질 않은데, 왜 자꾸 바이오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5월달에 아무튼 갈 거로 보고 거기에 맞춰서 기본적인 전략을 언제 어떤 종목을 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 아직은 저도. 근데 바이오를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들고 계셔야 돼요. 지금 바이오는. 그리고 아까 뭐 토모큐브 3빌리언도 물어보시는데 저는 의료 AI에서는 딱 그거 두 개 좋아해요. 토모큐브랑 3빌리언을. 예,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딱 그거 두 개를 제일 선호합니다. 자, 일단 한국경제는 마치고요. 제 개인 유튜브에서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고,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3일 연휴인데 잘 쉬시고, 저는 월요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에서는.